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남자를 위한 운동, 그리고 남자가 만든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필라테스가 도대체 왜 남자에게 좋은 건지, 그리고 우리들은 왜 여자를 위한 운동이라고, 여자만 하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필라테스를 만드신 조세 휴버투스 필라테스는 남자분이세요. 18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컨트롤러지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기구를 만들고 운동을 시키는 거, 그래서 운동으로서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하고 내 인생,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성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남자가 책임을 맡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군인이나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몸을 강화하게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줄을 잃었던 무용수들이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무용업계에서 마케팅도 많이 하게 되고 무용수들이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는 운동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었죠. 근데 사실 1920년대에 처음에 조세 필라테스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회원님들도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 서커스 무용수 이런 사람들이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원들의 주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도 겨냥해서 스튜디오를 오픈한 것도 있어요. 지리적인 것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근육들까지 발달을 시켜준다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작은 근육이나 지근의 발달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고 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운동을 처음 접하면 어렵기도 하고 뭔가 힘든 느낌이 들죠. 그리고 유연성 증가나 가동성 증가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운동입니다. 정적으로 가만히 버티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길게 수축도 하고 짧게 수축도 하고 버티는 수축을 하면서 근육의 길이 자체, 가동성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당연히 코어 발달, 저희는 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사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팔 운동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코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코어 발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좋은 점, 저희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호흡을 신경을 쓰고 동작 하나하나, 손끝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더 상쾌한 기분이 들고 더 이완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가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지, 조절학이라는 이름을 먼저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내 몸을 조절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쉽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스트레칭 아니야? 가벼운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거는 사람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쉽다는 편견이 있는데 재활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구를 이용하든 아니면 매트에서 하든 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쉽게 바꿀 수도 있고 어렵게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편견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 쉬울 줄 알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거 무슨 느낌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막 타는 느낌이라고, 힘들다고 또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억력을 개선하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20대 초반부터 서서히 우리 해마 크기가 1%씩 감소가 돼요. 근데 해마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조절을 하고 호흡과 모든 것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할 수 있는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신경 발생을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도 하고 현존하고 있는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기능에 우리가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80대의 조세 필라테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정정하시죠? 제 목표도 그래요. 80대까지 내가 필드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 거, 사실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80살에 내가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티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세 필라테스를 그런데 상심하게 한 편견이
있어요. 여자를 위한 운동이야? 라는 거에 굉장히 낙담을 많이 하고 그런 일생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조셉의 원래 성격이나 뭐 교육과 복장, 그가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보시면 제가 많은 글들을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티칭하는 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필라테스를 이해하고 티칭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가 가졌던 야망이랄지 성격이랄지. 그래서 블로그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운동 얘기, 조금 영상 속에 있는 운동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플랭크 자세를 잡았어요. 자, 플랭크라는 것도 우리가 코어 운동으로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등이 동그랗게 말린 상태에서 그저 버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복근, 내전근, 힙, 그리고 척추를 길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터득을 해야만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조건 스프링이 세다고 아니면 무게가 무겁다고 운동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무거운 무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점차 스프링 강도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 강도는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거운 무게를 밀어내고 들고 하는 것이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적절한 강도를 회원에 맞게 강도를 올리거든 아니면 내리든 그거를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강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장 가벼운 무게의 화이트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스프링 아무것도 안 끼우고는 안 하냐고 여쭤보셔서 바로 노 스프링으로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필라테스가 왜 남자한테 좋은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블로그 참고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